당진시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 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자문을 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당진시는 공신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소농가들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방문해 방역 현장과 농가의 어려움을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가 보령 해저터널 내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내년 1월에 1심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륜차 통행이 시작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가을 사과 대표 품종인 부사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산군은 올해로 사과 재배 100주년을 맞아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내년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려고 하고 있죠. 최근 당진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법적으로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 직영인 공공급식 지원센터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고 밝힌 당진시.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교육지원청에서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지원청과 교육청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또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데 당진교육지원청은 충남교육감 소속으로 법에 명시된 기관에 해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진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당진교육청에서 운영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교육지원청은 당진시에서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더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당진시청과 협의해서 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교육지원청의 법적 자문은 변호사에게 받은 거라며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역사에선 지원청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신력이 있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진시의 공공급식 지원센터 직영 유지를 희망하는 가운데 당진시가 당진교육지원청의 법적 자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센터 운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3일 발표 기준으로 아직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제주와 경북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럼피스킨병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예천의 한 소농가입니다. 수의사가 백신 주사를 놓자 소는 고개를 흔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전문가들은 18일 구제역 백신을 맞고 항체 형성으로 힘들어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사를 맞다 보니 소가 거부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름 이후에부터 이제 몸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스트레스를 그때 이제 지금 한창 받고 있는데 사실 번식 같은 경우는 송아지 낙태율이 이제 높아지고요. 농가들은 이런 소의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축사를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인이 농가에 와야 할 경우 거점 소독 시설을 거쳐 차량과 운전자 모두 소독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지자체도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모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럼피스킨병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시장도 폐쇄했습니다. 방역 차량은 수시로 소농가 인근을 돌며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을 진행합니다.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살처분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소를 개량을 해온 소들이 단순 그냥 가격으로 가치를 이렇게 매길 수 없거든요.
3일 오전 기준 전국의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75건입니다. 정부는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1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단체가 보령 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행정소송의 1심 판단이 내년 1월에 나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이륜차 운전자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습니다. 원고 측은 보령 해저터널이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 차량 통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령경찰서는 이륜차 통행을 허락할 경우 터널의 특성상 사고 시 위험성이 높아지고 통행 장애가 우려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예산군이 가을 사과 대표 품종인 부사의 출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23년부터 예산에서 사과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970여 개의 농가 약 1,000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사과 재배 100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예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예산 황토 사과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당진의 한 골목길,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진행 중인데요. 좌측에서 직진해 나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한 다음 먼저 진입한 차가 있으면 그 차량에 먼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선 진입 없고 도로폭이 같다면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니 우측 차량에 양보한 다음 통행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해 오던 트랙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전멸 신호도 엄연히 신호의 한 체계입니다. 그중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서행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해 가로질러 가는 차량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 미숙이나 딴짓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데요. 순간의 방심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안전벨트 착용 잊지 마시고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 수목원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서산시는 운산면 신창리 일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가야산 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산시는 8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목관리센터와 온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수목원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수해 폐기물 임시 야적장을 연장해서 운영합니다. 군은 옛 장평중학교 부지에 조성돼 있는 폐기물 임시 야적장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6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남아있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올해부터 6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 2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9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지열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수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일주일 동안 10,000원으로 살기는 더 이상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체감 물가가 어느 정도인 걸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하루 10,000원으로 살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 10,000원 한 장의 의미는 뭘까요? 사흘간 하루 10,000원으로 살아봤습니다. 요즘에 대중교통 요금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출퇴근 왕복으로 하면 2,800원. 저는 이거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걸어서 출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커피 한 잔의 행복도 사치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벌써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가격을 생각해 분식점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김밥 한 줄에 작은 컵라면 하나, 오늘 점심입니다. 5,000원 아래로는 김밥밖에 사 먹을 게 없더라고요. 외식 품목 중에서 좀 살펴봤더니 한 달 내에 가격이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짜장면이 7,000원대, 10,000원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저녁 드실 겁니까? 10,000원으로 하루 살기 하고 있거든요. 남은 돈이 4,000원 있거든요. 퇴근 후 동료들과의 저녁 대신 편의점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도시락을 고르고 골랐는데 10,000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에 컵라면을 먹지 말았어야 됐어. 일 전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점심시간. 가까운 식당을 찾았는데 김치찌개 1인분에 9,000원입니다. 저 이거 먹으면 바로 실패인데요? 결국 식당을 나와 점심 메뉴를 할인하는 햄버거집을 찾았습니다. 공깃밥 2,000원 논란된 거 아시죠? 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물가 상승 이후에 가장 먼저 줄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식비 지출을 꼽았다고 해요. 먹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퇴근길엔 다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치맥은 먼 이야기. 컵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살기 마지막 날. 점심은 가성비로 유명한 한식 뷔페를 선택했습니다. 1인분에 7,0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거의 5번 정도 이용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체감이 많이 돼서 그냥 주말이나 좀 돈을 쓰려면은 평일에는 이렇게 몇천 원대 좀 양껏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양껏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데밖에 없다고는. 한 끼 해결하고 나니 또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남은 돈이 3,000원이거든요. 출퇴근 만약 지하철로 했다고 하면 200원 남은 거예요. 문제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식자재 값이 만만치 않아 장 보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저녁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는 끼니를 챙겨 먹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에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 10,000원의 행복은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자가 한다, 이세진입니다. 서산시가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나섭니다. 11월은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산시는 11월 한 달간 캠핑장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에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내년부터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스마트 태그는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 환자의 신체나 가방 등 소지품에 부착해 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장비입니다. 보호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산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문 등록 서비스와 실종 예방 인식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